그 완전히 영구적으로 마비가 왔다는 걸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이제 재활 치료까지 거쳐봐야지 이제 영구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또 거꾸로 말하면 초기에 완전 마비가 있더라도 수술을 안 하거나 치료를 안 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가천대 길병원 외상외과에서 일하고 있는 정태석입니다.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욱입니다. 네, 경수 손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그 경수란 무엇이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교수님? 일단 뭐 경수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척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척수란 이제 뇌하고 신체를 연결해주는 신경 구조물인데, 팔다리를 움직여라 명령을 내리면은 뇌에서 명령을 타고 척수를 타고 팔다리를 내려가는 신경을 따라서 팔을 움직이게 되는 거고, 감각을 뇌에서 느낄 수 있도록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용어가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척추 손상, 척수 손상, 또 오늘 말씀해 주실 경수 손상,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척추란 이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척추뼈의 손상을 주로 얘기하는 거고, 척수 손상은 척추뼈 안에 보면은 척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관이. 그 안에 척수라는 신경이 쭉 지나가는데 그 신경이 다친 거를 척수 손상이라고 하고요. 이제 경수라는 거는 그 척수 안에서 경수, 흉수, 요수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목 부위에 척수가 다친 거를 경수 손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뼈를 다쳤냐, 신경을 다쳤냐로 한번 구분하시고, 또 그 신경을 다친 것 중에서 목을 다쳤냐, 다른 부위를 다쳤냐로 경수를 구분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완전 손상이냐 불완전 손상이냐로 구분을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으실까요? 다친 정도를 따져서 완전 손상과 불완전 손상을 나뉘는데, 보통 척수의 역할이 크게는 운동하고 감각으로 나뉘는데, 운동이 많이 다쳤을 경우는 마비가 오죠. 이제 감각도 못 느끼는 상태가 완전 손상에 해당이 되고, 불완전 손상은 이런 운동이라든지 감각 기능 중에 어느 거라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불완전 손상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 마비가 영구적인 손상인지 아닌지는 언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영구 손상이라고 하면은 완전 손상처럼 근력이 없고 운동과 감각이 전체가 다 기능이 소실된 거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걸 처음부터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제 완전 손상처럼 그렇게 심하게 다친 경우는 척추 쇼크라고 해서 처음에 내원했을 때는 모든 척추 반사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보통 2, 3일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에 보통 어느 정도 척추 쇼크에서 풀려나고 1차 검사를 먼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에서 완전 마비 소견과 감각도 완전히 상실됐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영구 손상이라고 1차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보통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향후에 이제 장기적인 재활 치료를 겪게 되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 이제 그런 거를 최종 영구 손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완전히 영구적으로 마비가 왔다는 걸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이제 재활 치료까지 거쳐봐야지 이제 영구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또 거꾸로 말하면 초기에 완전 마비가 있더라도 수술을 안 하거나 치료를 안 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그죠. 그러면 경수 손상이 온 환자에게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를 시기적으로 따지면은 이미 다쳤을 때 자체는 이미 다친 거라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제 추가 손상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고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면 움직이다가 더 다칠 수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보조기를 통한 이렇게 목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보조기 치료가 있을 수 있고, 뭐 응급실에 내원하고 뭐 입원해서 이제 결정해야 될 거는 이제 약물 치료, 수술 치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수술 계획을 잡고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이제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척수의 염증 작용을 좀 완화시켜주는 뭐 스테로이드 치료라든지, 통증이 심할 때 진통제를 통한 통증을 경감시켜주는 약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급성기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럼 향후에는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통해서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둬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고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수술하고, 또 동시에 약물 치료를 하고, 나중에는 재활을 한다. 네, 일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치료 틀이죠. 예. 그러면 그 수술에는 어떤 수술의 종류가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술하는 목적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골절이 됐다, 아니면 목뼈가 탈골이 됐다, 그러니까 척추가 불안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척추 유압술이라든지 척추 고정술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신경이 골절이라든지 뭐 추간판이 터졌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경수 손상이 잘 생기게 되는데, 그 눌리고 있는 신경을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수술 방법에는 이제 목 앞쪽으로 할 수 있는 수술 중에는 추간판 제거술, 아니면은 뭐 골절이 나서 골절 뼈 조각이 뒤를 누르고 있다, 그러면 척추 그 뼈 자체를 제거해야 주는 척추체 제거술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이제 아니면은 후종인대 골화증처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넓은 범위에 신경이 압박당하는 그런 소견이 있으면 뒤쪽으로 신경을 감압해주는 후궁절제술 같은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끝낸 환자분들은 재활 치료를 받게 될 텐데, 제가 보호자분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면 갑자기 내 환자가 수술을 끝냈고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어느 날은 재활의학과로 전과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이후에 재활이 시작이 될 텐데, 보호자분들에게는 어떤 재활을 한다라고 설명해 드리면 될까요? 이제 재활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기능 회복, 아니면 이제 자기의 독립성을 강화시켜 주거나 일상생활로의 회복을 중점으로 목표를 두고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안전마비다, 어느 정도 근력이 힘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죠.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운동을 시키든지 일상생활 이제 동작 같은 거를 좀 더 자기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재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겠고, 하지만 완전 손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기능을 오히려 회복시키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스스로 영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재활 치료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외에도 보통 경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사지마비가 많고 많이 올 수 있는 합병증들이 있습니다. 배뇨배변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호흡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욕창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감각 기능도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가 눌리고 있어도 그걸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에 대한 교육과 치료가 같이 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일단 경수 손상이라는 거는 대부분이 이제 우발적인 외상이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외상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벌어졌다, 다쳤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힘이 빠진다든지 감각 이상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뭐 이거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오히려 악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증상이라도 좀 본인이 좀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응급실로 내원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그 의료진의 이제 계획에 따라서 좀 치료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